안녕하세요. 수요쌤이나 실전, 외과치료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를 맡게 된 희원치과 원장 김두용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치료의 보험 청구 D편입니다. 임플란트 제거술, 그 다음에 악골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 구강 상악동 누공 폐쇄술, 그 다음에 구강 내외 열상 봉합술, 그 다음에 골 이식술, 봉합사, 지혈제, 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은 이제 외과랑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보철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외과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은 보험 임플란트를 했냐 안 했냐에 관계없이, 또 나이와 관계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은 단순과 복잡으로 나뉘는데요. 단순은 흔들흔들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뽑을 수 있는, 한마디로 유착 실패가 이제 있어서 동요도가 좀 있는 경우에 단순으로 청구하시면 되시겠고요. 복잡은 뭐 임플란트가 티어링 되거나 뭐 나사산이 뭉개지거나 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골유착은 실패가 되지 않은 경우라서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쉽게 제거 안 될 경우에는 뭐 트래핀 벌을 이용하거나 전용 키트를 이용해서 제거한 경우에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특이하게 여기에는 이제 가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쓰던 그냥 가를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바로 밑에 건데요. 임플란트 나사 및 지대주 파절편 제거. 이제 이 경우에는 악골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를 청구하시게 됩니다. 가와 다는 굉장히 비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막을 이제 열어서 임플란트 내부를 보면서 그 안에 부러진 부품을 제거할 때, 그때는 약골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과 다를 청구하시게 되시는 거죠. 판막 거상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막을 거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파절편을 제거했다면 이건 청구하시면 안 되는데요. 적당히 벌려서 시야를 확보하시면서 진료하시고 청구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악골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골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은 악골내 강선 고정 장치 제거할 때 보통 청구하시는 거였고, 또 소형 금속판을 제거하거나 뭐 재건용 금속판 제거할 때 청구하는 것인데, 이 코드를 준용해서 임플란트 나사 및 지대주 파절편 제거 수식에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청구하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다를 청구하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강 상악동 누공 폐쇄술입니다. 우리가 발치하다가 이렇게 상악을 이제 뽑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까만 공기가 보이면서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악동과 이렇게 구강 내가 천공이 돼서 이제 공기가 통하고 음식물이 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폐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를 구강 상악동 누공 폐쇄술입니다. 여기엔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전진피판, 나는 유경피판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진피판은 그냥 우리가 세게 묶어서 당겨서 꼬매줌으로써 이제 창상을 막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경피판은 따로 이제 그 판막을 만들어서 판막을 돌려가지고 그 뚫린 부분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보통 이렇게 정말로 그 상악동이 이렇게 패스가 통하는 경우에는 막 뭘로 청구해야 되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냥 청구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발치만 청구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잘 꼬박꼬박 챙겨서 이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치하다가 이렇게 뚫리는 경우에 동시 시행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높은 수가를 100, 낮은 수가를 50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상고정 장치술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보통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겨서 꼬매고 돌려서 꼬매고 다 꼬맸는데, 여기에는 실크 청구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실크 청구는 되지 않는다는 것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강 내 열상 봉합술, 구강 외 열상 봉합술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하진 않지만 보통 꼬매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내 열상 봉합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구강 내 열상이 생겼을 때 또는 뭐 점막의 손상으로 출혈이 일어났을 때 시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엔 실크는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구강 내 열상이 여러 군데라서 여러 부위를 꼬맸다 하더라도 총 길이를 합산하여서 1회만 청구하게 됩니다. 가와 나로 나뉘는데, 가는 치은, 구강 전정, 협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부위를 꼬맸을 때 가가 되겠고요. 거기서도 2.5cm 이하, 2.5cm 초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코드가 서로 다르죠. 나는 혀, 구강저, 구개부, 꼬매기가 좀 어려운 부위죠. 이런 부위, 이제 이런 것은 나로 이제 포함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5cm 이하, 2.5cm 이상 두 개로 나누어서 코드를 맞춰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강 내 열상 봉합술은 우리가 좀 자주 하는 수식이니까 잘 이렇게 보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강 외 열상 봉합술은 우리가 자주 안 하게 되지만, 뭐 그래도 입술 정도 꼬매는 건 우리가 또 이게 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구강 외라는 것이 기준이 입술이기 때문에 입술부터 구강 외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알아놓기는 해야 되는 항목이겠죠. 외상으로 인한 구강 외 창상 봉합 시액이 산정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치과 코드가 아니고 의과 코드를 준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마취제와 관리료는 청구가 되지만 우리가 마취 행위료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찢어지면 이게 침윤해가지고 이렇게 꼬매주는데 행위료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합산 청구가 됩니다. 여기도 길이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우리는 보통 가 코드를 쓰게 되고요. 뭐 가만 있는 건 아니고 나도 있고 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건 치과에서 쓰는 건 가 정도로 쓰시면 되시겠고, 길이에 따라서 1.5cm 미만, 1.5cm 이상, 3cm 미만, 그리고 3cm 이상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이제 맞는 거에 따라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골 이식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이식제는 자각을 위해 허가된 재료로 하나요. 재료대를 신고한 후에 산정이 가능한데요. 사실상 재료대를 우리가 실구매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쓰진 않지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왜 이건 보험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이 되는 경우라면 또 보험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치근단 절제술, 치조골 이식술, 치근낭 절제술 등을 치조골 결손부를 이제 생겼을 때 거기에 골 이식제를 쓴다면 그때 청구가 되시는데요. 이때 최대 3cc 2.5g 내에서 실사용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넣어도 3cc 2.5g까지만 청구가 되시니까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골 결손 부위가 1cm 이상일 때 청구가 이렇게 골 이식제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만 되는 건 아니고요. 골 결손부 크기가 1cm 미만인 경우에도 청구하실 수는 있는데, 밑에 보이듯이 세 가지 경우에 뭐 협설축으로 모두 소실된 관통병소라든지, 뭐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그다음 치조골과 근단부에 치경부까지 결손된 열계 결손, DSN스가 있다거나 했을 때 골 이식제를 쓰는 것은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봉합사입니다. 봉합사가 이제 늘 다 봉합사 썼다고 해서 다 청구되는 건 아닌 거는 좀 아쉽지만, 이렇게 표에 보이듯이 다음과 같은 술식에는 봉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치료들은 봉합사를 청구하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이거는 치료 재료 급여 목록에서 이제 뭐 상한 금액표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시고요. 재료 신고를 하셔야 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썼을 때 봉합사 제품명이라든지 굵기 사용량, 이 세 가지가 맨날 나오죠. 제품명, 굵기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봉합사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차팅을 잘 하셔야 되시겠고요.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이걸 다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뭐 대충 치주 치료에는 실크가 인정이 되고 외과 치료에는 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크와 버가 두 개 다 이제 인정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치조골 성형술과 골 융기 제거술, 이 두 가지는 실크, 버를 모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치주는 실크, 외과는 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편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딱 거기에 딱 모든 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혈제는 우리가 이제 피가 막 너무 많이 났을 때 지혈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많이들 쓰시죠. 많이 쓰시는데 또 요즘은 또 이건 또 부가적인 얘기지만 뭐 어떤 재료는 품절되고 어떤 재료는 수입이 안 되고 막 굉장히 혼재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다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구하고자 하더라도 구입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지혈제는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급여가 되는 조직 유도 재생제, 메시제라고 흔히 부르는 조직 유도 재생제가 있고요. 이거는 재료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제자를 썼는데 재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료대를 신고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보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급여 가능한 지혈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료가 아니라 약재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료대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 가능한 지혈제 그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급여가 되는 것들은 급여로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비급여 지혈제입니다. B와 C는 비슷한 건데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잘 구분은 안 갔지만 어쨌거나 비급여 지혈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퐁구스탄 스탠다드, 스퐁구스탄 덴탈, 스퐁구스탄 필름, 큐탄 플라스트, 스펀지 덴탈 등등 여러 가지 비급여 지혈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A와 B에 대한 관심보다 C에 대한 관심이 더 사실 많겠죠. 우리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지도 모르는데 환자한테 딱 얼마, B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가 얼마 주고 샀는지도 모르는데 딱 몇백 원 받는 것보다 그냥 비급여 지혈제로 보통 쓰고 자기가 원하는 비용을 이제 맞춰서 청구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보통 비급여 지혈제는 관심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 가능한 조직 유도 재생제, 매식제가 있고요. 매식제를 이용했을 때는 관련 고시가 있는데요. 중간점을 보시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매식제를 이용해서 지혈제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보험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30이 되겠죠. 세 가지를 보자면 혈액질환 등이 있어가지고 발치 후 치유 부전이 예상되는 경우라든지 발치를 했는데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구강 상악동 누공이 있을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지혈제, 매식제를 이용해서 보험 적용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매식제를 이용해서 지혈제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 선별급여라고 하는데 100대 80으로 본인 부담률이 30%가 아니라 80%로 청구하시면 이제 이것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꼭 위에 세 가지 경우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급여 가능한 지혈제입니다. 이런 지혈제들은 우리가 썼다면 급여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걸 썼는데 만약에 비급여로 이렇게 청구하다가 큰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급여가 되는 재료는 급여 청구로 이제 하고 환자들한테도 보험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비급여 지혈제입니다. 비급여 지혈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이 제품들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지혈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A는 선별급여까지 되는 거니까 B는 보험 적용이 다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청구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이제 약재와 재료가 있죠. 약재는 재료 신고가 필요 없다 그랬고, 재료는 재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약재의 경우라도 급여가 되는 재료를 썼다면 3대 7로 환자 본인 부담금 30%로 청구하시면 되시고, 매식제를 이용해서 지혈제를 사용했다면 이런 테르고플로 이제 유명하죠. 테르플로 같은 것들을 이용했다면 급여가 되는 세 가지 경우라면 30대 70 본인 부담금 30%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용했다면 선별급여로 20%는 보험이 되고 80%는 본인 부담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비급여 지혈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큐탄플라스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큐탄플라스트로 써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비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고 청구를 하셔야지, 우리 구매하시고 청구하셔야지 그냥 큐탄플라스네 하고 비급여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는 가나 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는 발치, 치근, 치조골 성형술, 나는 절제, 적출, 굴수염, 다는 관혈적 정복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예, 버를 이렇게 보시면
가 경우에는 뭐 발치술 뭐 이런 것들, 치조골 성형수술 이런 것들은 가를 청구하시게 되는데, 치과에서 보통 하는 것은 보통 가를 청구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수식은 가를 청구하시게 되고, 나를 청구하는 거는 골융기 절제술 이것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나를 청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는 그 조직유도 재생술을 동반한 경우, 자가치아 골 이식술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보철 연결용 나사 및 지대주 파편 제거술, 악골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의 경우에 다를 청구하시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내부에 어떤 부품이 뿌개져서 부품을 제거하고자 할 때, 네, 그럴 때 판막을 열어서 제거했다면 나를 청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는 골 융기 제거술을 했을 때 나를 청구하시는 것이고, 대부분은 가를 청구하시니까 보통 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과 치료의 보험 청구 둘째 날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셋째 날 알쏭달쏭한 외과 보험 치료의 보험 청구와 그리고 Q&A를 같이 한 번에 모아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